안녕하세요. 테슬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식은 676.88달러로 4.39%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는 674.30달러로 0.38% 더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오후 가서 이렇게 주식이 빠진 것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대 지수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0.39%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09% 반등하면서 살짝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16%로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가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 중에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왜 하락을 했는지는 뒤에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것에는 국채 금리 상승에 또 어제는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일단은 연준 의장의 태도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관망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런 연준의 태도에 의해서 주가가 오후부터 이렇게 쭉 빠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베를린 배터리 공장에서 빠르면 2022년부터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다른 제조업체와 함께 총 29억 유로의 배터리 공장에 대한 EU 보조금을 받을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조 시설을 갖췄음에도 아직 승인에 대해 EU는 알 수 없으나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배터리 관련하여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테슬라가 리튬 이온 전지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며 현재 직원을 채용 중인데 그중 5분의 1이 배터리 전문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 공장 옆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 때문에 시간, 자원 및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4680 배터리 생산 기술력으로 킬로와트당 비용을 $50까지 낮추고 연간 200에서 250 기가와트 아워의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떨어진 것에는 폭스바겐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폭스바겐의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하였습니다. 파워데이 이후 이렇게 상승한 것인데요. 현재 전세계 자동차 업계 1위는 폭스바겐입니다. 이 회사는 연간 600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합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50만 대를 생산하였으니까 1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테슬라를 잡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히 주식이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폭스바겐도 전기차는 배터리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유럽에서 연간 240 기가와트 아워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6개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폭스바겐에서 생산되는 차 중 40%에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제조업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NEF의 분석에 따르면 이 확장으로 폭스바겐은 중국의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기술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최대의 배터리셀 생산 업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2개의 배터리 공장과 계약을 맺었으며 추가로 4개를 설치하여 전원 시스템의 공급을 확보하고 또한 새로운 생산 방법과 더 큰 재활용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유럽의 고속충전소를 18,000개로 확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폭스바겐은 2020년에 23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지만 2030년까지는 260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발표 이후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회사의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한 영상은 얼마 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즉 자율주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포부는 크게 사겠지만 과연 그 계획들이 테슬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위 핵심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 폭스바겐은 10년 내에 배터리 240kWh를 생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내년부터 당장 250kWh의 배터리를 만들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그것도 지원금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이죠. 그리고 25년까지 유럽에 급속 충전소 18,000개를 늘릴 계획이라고 폭스바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는 이미 2020년도에 이거는 유럽은 아니지만 전 세계 2,000곳에 2만여 개의 슈퍼차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슈퍼차저 충전기를 연간 1만 대씩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생산을 시작했죠. 2년 내에 전 세계 슈퍼차저만 4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2년 후면 2023년인데요. 폭스바겐이 25년도에 18,000개를 만든다면 테슬라는 25년도에 몇 개를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30년까지 2,600만 대 생산 계획인데 과연 거기서 판매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만큼 판매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테슬라가 10년 뒤 생산과 판매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폭스바겐의 도전과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것은 확실합니다. 전기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와 충전소 확보,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폭스바겐이라는 공영 기업이 추격해 오지만 빨라야 5년에서 10년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당장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왔다고 생각했을 때 테슬라는 다시 격차를 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형님의 급한 성격은 테슬라의 터보 엔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폭스바겐의 야심찬 계획에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하였고 테슬라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하였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긴장되시나요? 저는 전혀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격차가 너무 벌어졌고 테슬라는 더 멀리 격차를 벌릴 모든 것을 완비하였기 때문입니다. 5년 뒤에 과연 다른 경쟁사들과 얼마만큼의 격차가 벌어져 있을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